첫 번째, 과거를 더 정확히 보는 눈 JWS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얘기고요. 관심이 없으시면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제가 재밌게 느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쐈습니다. 옛날에 아마 허블 우주 망원경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1990년에 발사된 우주 망원경이에요. 그거에 이어서 2022년, 2년 전에 두 번째 가시광선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우주에 쌓아 올렸는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라고 해서 JWST이고, 제임스 웹은 나사의 2대 국장의 이름을 딴 거예요. 나사 아폴로 프로젝트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망원경을 이렇게 했는데, 허블 망원경보다 직경이 3배 정도 큽니다. 엄청나게 큰 거고, 망원경은 구경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더 잘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망원경을 왜 쏘아 올렸냐, 요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우주의 자연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거든요. 요 빛이란 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빛은요, 속도가 30만 km/s예요. 우리 달은 지구에서부터 38만 km 떨어져 있거든요. 38만 km 떨어진 달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1.25초가 걸립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은 1.25초 전의 달이라는 거예요. 달보다 더 멀리 있는 게 태양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중에 우리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태양인데, 다 보기에는 너무 기니까 15초로 잘라봤는데 요 빛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 속도로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15초로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인데, 지구가 1.0AU라고 돼 있는데 요게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빛의 속도로 환산을 하면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입니다. 만약에 지금 태양이 폭발해서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8분 뒤에야 그 소식을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멀리 있는 걸수록 더 옛날의 빛이 지금에서야 올 거고, 그 말인즉슨 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본다는 거는 그만큼 옛날을 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JWST라는 놈이 우주에 쏘아 올려져서 우주를 관측하는 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의 우주를 관측함으로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10억 년 전, 20억 년 전, 30억 년 전에는 어떻게 움직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주의 역사 자체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우주를 관측하는 겁니다. 우리가 WST를 통해서 관측한 가장 멀리 있는 천체가 135억 광년 떨어진 거거든요. 135억 년 전에 나온 빛이 이제 우리 지구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135억 년 전의 우주를, 여기 있는 엄청 초기의 우주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근본적인 호기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우리라는 존재는.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해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는 우리 인류의 태초의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망원경을 우주에다가 쐈어요. 요게 지금 2022년부터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원래 2014년인가? 그때 쏘려고 했는데 완성이 안 되고 돈은 계속 못 구해서 밀리다 2021년 말에 겨우 발사가 돼서 22년부터 임무 수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되는 구간이 있어요. 중력이 없어야지 에너지를 그나마 최소화로 쓰면서 계속 궤도를 유지하면서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데, L1, L2, L3, L4, L5 이렇게 5개의 라그랑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데, 여기 태양과 지구에 이어지는 L2 포인트에서 우주를 이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990년에 쏘아 올려진 허블 우주 망원경과는 지름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 7m가량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7m면 엄청나게 많은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멀리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우주망원경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지구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유는 대기의 간섭 때문에 빛이 산란해서 그런 거예요. 빛이 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싶은데 이게 말이 됩니다. 대기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가시광선을 관측하기에는, 그러니까 빛을 관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의 간섭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주로 보내가지고 대기의 먼지라는 그런 간섭 없이 더 깨끗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주에 망원경을 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북극성이 왜 북극성이냐면, 지구 자전축의 가상의 선을 연장을 쭉 해보면 그 자전축의 끝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함에 있어서 북극성은 안 움직여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이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 서 있으니까 북극성이 생각보다 별로 안 밝거든요. 등급으로 따지면 2등성밖에 안 됩니다.
등급이 작아질수록 밝아지는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일 밝은 별이 태양은 마이너스 27등급 정도 되고요. 달은 마이너스 한 15등급 정도 됩니다. 그거 빼고 별은 마이너스 2.7등급, 이게 이제 제일 밝은 건데 북극성은 2등급이면 생각보다 밝은 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성은 잘 보이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아무 별도 없기 때문이에요.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아마 찾아보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찾으려면 쉽게 찾아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쐈을 당시에 1990년대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한번 찍어보자 라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주에 쐈다 보니까 방향을 돌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왜 굳이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곳을 찍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찍었더니 뭐가 나왔냐? 요렇게 수없이 많은 천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인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요 공간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오래 찍었냐면 2주 동안 찍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공간으로 따지면 100m 뒤에 있는 테니스공 크기만한 면적을 찍은 거예요. 하늘로 따졌을 때. 그 좁은 면적에 이게 별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하나의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에요. 빛이 10만 년 동안 이동해야 되는 거리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9조 5천억 킬로미터거든요.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10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가 우리 은하의 크기인데 요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만한 사이즈의 은하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냥 별 하나처럼 보일 정도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70억 년 전, 80억 년 전, 100억 년 전의 옛날 것들입니다. 멀리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옛날의 빛이라는 뜻이니까요. 여기 있는 애들은 아마 지금은 없는 애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촬영했으니까 보일 뿐인 거죠. 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영상을 JWST가 다시 한번 찍어봤거든요. 이렇게 해상도가 좀 좋아진 것 같나요? 그냥 보기에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약간 흐릿하잖아요. 이제 좀 더 선명하잖아요. 이 차이가 보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게 차이가 보일 정도면 천문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요거 2주 동안 찍은 건데 요거 20시간 동안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짧게 찍었는데도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해낸 거죠. 이거 외에도 수많은 사진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JWST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사진들 찍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면 보시면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요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뭐지? 왜 휘어있지? 라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력이 빛을 휘게 만듭니다. 우주에서는 엄청나게 중력이 강한 천체 옆을 지나가는 빛이 휘어가지고 이렇게 굴절돼서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볼록고울, 오목고울 마냥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력 렌즈 효과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어떤 강한 중력체가 근처에 있구나 아니면 지나오는 길에 있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될수록 멀리 있는 별입니다. 별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천체라고 얘기할게요. 은하. 멀리 있는 은하인데 왜 멀리 있을수록 빨간색으로 보이냐? 우주가 팽창한다는 또 증거가 되거든요. 우주가 팽창을 함에 따라서 빛도 파장이 있어요. 보라색 빛이 파장이 제일 짧고 빨간색 빛이 파장이 제일 길거든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우리 몸에 치명적입니다. 자외선 얘기하잖아요. 자외선이 보라색 자자예요.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거라고 해서 자외선, 영어로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잖아요. 바이올렛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리고 적외선은 파장이 빨간색보다 긴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좀 더 작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인프라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외선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700에서 400나노미터 사이의 빛인데 이 400나노미터의 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자외선, 그 다음 더 센 게 X선, 그리고 더 센 게 감마선 이런 식으로 빛도 파장이 다르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주에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우주가 팽창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빛의 파장이 늘어납니다. 원래 똑같은 놈이어도 멀리 있는 놈은 상대적으로 더 빨개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란색인 놈들도 더 멀리 멀어지고 있다 보니까 빛의 파장이 늘어나면서 빨갛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도 얘는 우리한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구나 라는 것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천문학 하는 사람들은 지금 되게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제가 전공이 천문학인데 2010년에 입학해서 천문학 공부할 때가 우주론이라는 또 학문이 있어요. 우주론이 뭐냐면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상상하는 거거든요. 상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관측으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우주는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까? 라고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걸로 겨우 상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요 JWST가 쏘아 올려지고 얘네가 관측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주론의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또 행성 관측도 하고 있거든요. 행성의 흡수선, 방출선 같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생명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면 여기에 생명체가 있는 건가? 라는 것을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JWST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거에 깊이 관심을 가지진 않지만 우리 인류의 지식의 지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JWST 덕분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신다면 아 진짜 세상은 넓구나 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신났나요? 그게 뭔데 씹더가 뭐 이런 뭔지 아시죠? 만화 좋아하는 것 마냥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천문학과를 포기한 이유는 제가 원래 저도 꿈이 있었어요. 노벨상 물리학상 받아가지고 천문학이 원래 물리학을 우주 단위에 적용시키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 받아가지고 하면 좀 짱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는데 천문학과를 가서 배워보니까 나 같은 범인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물리학은 진짜 천재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양 수준으로 천문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양 수준에서 하기에는 되게 재밌는 학문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밤하늘 보면서 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30만 km/s라는 자연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지구와 인간 규모에서는 찰나로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지만 우주 규모에서는 빛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꽤나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천문학에서는 멀리 본다는 것은 그만큼 옛날을 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100광년 떨어진 빛은 정말로 100년 전에 비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달은 1초 전의 달이고 해는 8분 전의 해고 멀리 있는 별은 수년에서 수백억 년 전의 별입니다. 지구에서의 관측은 대기의 간섭으로 멀리 보는 것이 어려워서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려서 관측을 하고 있고요. JWST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잇는 천체 관측 망원경으로 2022년 발사 후에 궤도에 안착해서 지금 엄청난 관측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후 보내온 자료들은 인류의 천문학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미 90년대에 굳혀진 우주론의 수정 가능성과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진짜로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소개만 드렸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